자, 갑니다. 준비하셔요. 자, 이제 우리가 유효액전에서 볼 같은 쪽까지 설명드렸다. 같은 쪽 뭐라 넣습니까? 원자까지 넣습니다. 맞죠? 그럼 유효액전은 어떻게 돼요? 유효액전은 커진됐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번호가 크면 뭐야? 무조건 핵전화량이 커져서 커져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야? 원자 크기는 증가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원자 반지름 나왔죠? 원자 반지름이 있는데 원자 반지름은 같은 종류의 원자가 공유결합 했을 때 두 원자의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반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며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밑에 보시면 전자 구름 모형에서는 원자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원자 한 개를 이용하여 원자 반지름을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보면 자 H2 봅시다. H라고 H가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실제로 여기 살짝 겹쳐 있어요. 근데 겹친 건 무시하고 핵과 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 이게 뭐야? 원자 반지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얘는 뭐야? N2 H2니까 그렇죠? H2니까 N2, O2 이런 것들은 뭐야? 다 이 원자 분자 혹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호돈소일 때, 호돈소일 때 그때를 씁니다. 됐죠? 그 정도 쓰면 되겠고요. 자, 원자 반지름 결정 요일은 전자 껍질, 핵전화량, 전자 사이 반발력. 껍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원자 반지름 주기성 같은 번호, 같은 주기 원자 번호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맞아 틀려? 맞죠? 다시 한번 원자 번호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 작아진다. 같은 주기일 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야? 자, 같은 주기 원소들은 전자 껍질 수를 갖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양성자 수가 증가해서 유효액전화가 증가하므로 핵과 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 작아집니다. 있습니까? 밑에 보시면 무엇입니까? 그래프 같은 거 나와 있죠? 리튬, 나트륨, 칼륨 있을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여기서 리튬, 나트륨, 칼륨 세 가지나 리튬, 나트륨, 칼륨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유효액전화가 누가 제일 커요? 칼륨이 제일 크죠. 자, 다시 말해 리튬, 나트륨, 칼륨 이 세 개 중에서 유효핵전화는 누가 제일 크다? 칼륨이 제일 커요. 그렇다면 유효핵전화가 절대적으로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제일 작아야 정상이야? 얘가 제일 작아야 정상이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거기서 보니까 누가 제일 커요? 칼륨이 제일 크죠. 왜 커요? 껍질 때문에 그래요. 껍질. 얘는 몇 개예요? 껍질이 2개죠. 얘는 3개, 얘는 4개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크기는. 아, 이게 뭔 소리야? 크기가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같은 주기에서는 누구와 누구는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와 그러니까 유효액전화하고 따라했어. 유효액전화하고 그다음에 번호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유효액전화 똑같은 거죠. 유효액전화하고 번호는 똑같이 가요.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액전화가 증가됩니다. 하지만 크기는 원자 크기는 반대가 되는 거니까 작아져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주기일 때 번호와 그다음에 유효액전화는 같이 가요.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원자 크기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반비례죠. 원자 생각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같은 족일 때 어때? 같은 족일 때. 번호와 유효액전화 커지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밑에 다 설명드렸고요. 같은 쪽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다음에 이온 반지름 겁니다. 이온 반지름. 이온이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전자 껍질을 버리거나 유지를 하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온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양이온은 어떻게 됩니까? 전자를 버려야 돼요. 전자를 버리죠.
전자를 잃는다. 어떻게 잃는다 했습니까? 어떻게 잃는다? 몇 개를 잃어버려? 원자과 전자를 잃죠. 됐어? 다시 한번 전자를 잃어요. 뭐라고? 원자과 전자를 잃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껍질이 한 개 감소하죠. 껍질이 한 개 감소하죠. 껍질이 한 개 감소했다는 게 뭐가 됐다는 얘기야? 전자의 반발력이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크기도 감소하는 거고요. 됐어요? 유효액자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해야죠. 증가해야죠. 됐습니까? 양이온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전자를 잃는다는 얘기는 원자과 전자를 잃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자 껍질 하나 감소할 거고요. 전자의 반발력 감소해서 크기 감소합니다. 유효액자가 증가될 거고.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이게 안 된 거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오늘은 치킨에 맥주에 축구로 가야지. 오늘 치킨집 질것 불러. 같아, 이길 것 같아. 되지 않을까? 뭐 나하고 그닥 상관없어. 이기든 지든 어차피 집에 가면 12시라서 보는 것 뿐이야. 그리고 내일은 선생님이 내일도요? 내일은 수업이 없거든. 좋겠다. 그래 니네들은 하루도 못 쉬지만 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 나 하루는 쉬는데. 하루는 쉬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못 쉬어. 쉬는 날이 없어. 지금 하루는 쉬는데 조금 있으면 못 쉬어. 조금 있어도 못 쉬는.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교 가면 쉬잖아. 조금 많이 쉬지 않나. 아니 난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고 니네들은 갈수 있을까? 한 번에 갈 수 있어. 야 솔직히 얘들아 지금 이번에 발표 났지. 오늘 발표했지. 의대를 몇 명? 그것까지 못 봤는데. 2,000명 증가해 이번에. 와, 원래 진짜요? 2,000명 아니야 근데 1,000명 정도라고 얘기했어. 2,000명 증가시켰거든. 얘들아 2,000명 증가시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 이과에서 조금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다. 훨씬 더 조금이나 훨씬 더 상위권이 아니, 훨씬 더. 나간다. 연쇄적으로 쭉쭉쭉쭉 내려간다는 얘기야. 컷이 엄청 내려갈 거야 이제 앞으로. 고려대? 엄청 내려갈 거야 컷이. 의사 다시 말하면 이번에 정말로 좋은 게 뭐냐면 이론이 그만큼 늘어난다. 물론 일단 다 물론 재수하겠다. 지균이 그 지역 인재 전형이 이래서 그게 좀 많긴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그렇게 된다면 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갈 때 의대를 많이 간다는 얘기. 지금 치대, 한의대 인원수 모은 거보다 그게 많을까? 정확한 인원수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면 의대, 한의대를 다니는 거기 애들을 다 흡수를 해버리거든. 나머지를 또 올라가면 다 그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되게 좋은 겁니다. 그게 지금 근데 의사가 되려는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슬픈 얘기긴 하죠. 왠지 알아? 돈을 못 걔들이 10년 정도 후면은 대학교 졸업해서 전문의가 될 겁니다. 10년 정도, 12년 정도 이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되면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죠. 인원이 많아지니까. 어차피 많이 벌잖아요. 그래도 많이 벌. 아니죠. 우리 변호사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 변호사도 지금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로펌을죠. 로펌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죠. 대형 로펌 이런 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니네들 동네 병원 가면 병원 되게 많아요. 저가 엄청 많아요. 근데 실제로 없어지는 병원들도 꽤 됩니다. 실제로 한 번 딱 세워주면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병원 처음에 만들 때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그만큼 얼마큼 투자를 회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10년 정도 후다라고 하면 10년 정도 후다라면 지금보다 기술이 훨씬 더 발전이 되겠죠. 그럼 의사들이 수술을 직접 할까요?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로봇이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겁니다. 로봇이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의사들의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른 것도 없어질 수 있고. 그렇죠. 다른 것도 아픈 사람이 없어지죠. 많아지지 않을까요? 뭐? 고령화니까 아픈 사람 자체가 많아지지. 고령화도 되더라도 일단 그 기계가 예를 들면 AI가
변호사 같은 경우도 많이 없어질 이유가 뭐냐면 변호사 같은 경우도요. 자 보세요. 변호사 명이 1년 동안 처리해야 될 일을 AI가 딱 1분 만에 끝낸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가 없겠다. 대화 판례 뭐 이런 판례들을 다 조합해서 다른 것도 없어. 1분 내. 오래 걸려 몇 분 내로 바로 나오겠죠 결과. 그렇다면 뭐야? 굳이 서비스를 즉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 판사도 쉽지 않, 좀 그럴 거고요. 그다음에 검사도 그렇게 될 것이고 모르겠어요. 검사는 아직 있을 거긴 한데 그렇단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기계 이쪽이 돈이 더 되긴 될 겁니다만. 기계공학과 뭐 그런 쪽이 망하진 더 않겠다. 그래 망하진 않죠. 절대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 컴퓨터 이쪽 같은 경우도요 뭐 망하진 않습니다 절대. 발달되면 발달될 뿐이지. 그럼 말 그대로 일단 의대를 가는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면 좋긴 하겠죠. 가면 좋긴 하겠지만 나한테 문이 그게 열렸어.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니네한테는 좋은 겁니다 진짜로. 지금 이렇게 바뀐 게 좋은 겁니다. 어차피 의대는 안 가니. 인원은 자꾸 늘리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된다. 인원 늘린다라고 치면 갑자기 문인데요? 어? 갑자기 문인데? 선거 있잖아. 지지율. 네. 아무튼 그렇단 얘기고. 그다음에 의대 쪽을 가려는 애들 내가 그저께인가 일요일 했구나. 일요일 날 의대 쪽 가려는 애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걔는 입에 거품 물고 막 흥분을 하더라고요. 그따위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이러면서. 근데 걔는 뭐 의대를 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의대 저걸 늘리는 게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2,000명 정도가 된다면 거기 소송은 다는 아니고 서강대 정도의 인원하고 꽤 많아요. 다른 성균관대 꽤 많이 뽑아요. 1,000몇백 명씩 뽑아요. 이들이. 뭔가 쫄렸어. 근데 한 학교를 완전 한 학교 이상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숫자는 엄청 큰 겁니다. 질이 인구가 더 많지. 그렇지. 근데 그 인구들이 다 그건 아니니까. 제발 공부를 하고 의대로 다 있는 갔으면 좋겠다. 편차가 엄청 커서. 07 인원이 몇 명이라던데? 저희가 공격보다 많을걸요. 그래? 원래 이렇게 줄어들다가 공지 한번 타고 올라 다시 일어나요. 주변에 그래, 어디 맞죠. 있어요? 오케이, 나 공부 황금돼지 찍어. 자 갑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또 지금 이제 중3 올라가는 애들한테 한 번 더 요동 칠 거고요. 여동생. 28 학번. 한 번 요동 칠 거고 한 번 요동 친다는 얘기는 그때 한번 뭔가 크게 또 달라진다는 얘기죠. 1등급 받기 되게 쉽던데. 등급의 의미는 없어져. 등급의 의미는 없으니까 뭔가 좀 새롭게 만들어지긴 할 겁니다. 아무튼 갑니다. 준비하세요. 우리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진짜 대학교를 가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대학교 가려고. 애들이 보면 여러 가지 보면 대학교를 가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대학교를 가려고 공부하는데 대학교를 가고 나면 후회. 취직해야 돼. 그렇죠. 대학교를 가서 그냥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공부 안 하는 과가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철학도 공부합니다. 제일 안 하는 과. 제일 안 하는 과? 없어요. 요리. 요리학과도 요리 그 식재료에 대한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백종원 같은 경우도 바로 음식을 보고 바로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뭐야? 그 특성들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갑니다. 우리는 공부해야 되죠. 갑니다. 잠깐 헛소리를 했고요. 자, 갑니다. 자, 이온도 안 되죠. 자, 양이온 설명드렸죠. 그럼 음이온 어떻게 됩니까? 음이온. 그렇죠. 전자를 얻겠죠. 전자를 얻는데 어떻게 얻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자과 전자가 8이 8 마이너스 원자과 전자만큼 얻어요. 이렇게 돼요. 16쪽이라면 전자 몇 개 얻어요? 6개를 빼주면 2개를 얻는 거고요. 17쪽이면 하나 얻는다. 뭐 이런 상태가 되겠죠. 껍질은 어떻게 돼요? 유지되지만 크기가 증가되죠. 왜? 전자의
반발력이 증가되니까 원자의 크기 그러니까 원자보다 크기는 증가되죠. 유효액전화 증가율은 뭐야? 감소되겠죠. 여기까지 특징상 알아주세요. 이게 뭐야? 원자. 근데 중요한 건 이온일 때는 뭐야? 요것밖에 못 가요. 2개, 10개, 18개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2개나 10개, 18개 이것밖에 없어요. 왜요? 얘는 헬륨처럼 된 거고 얘는 네온처럼 된 거고 아르곤처럼 된 거예요. 우리가 이온이 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18쪽처럼 되기 위해서죠. 그럼 18쪽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2개, 10개, 18개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26개는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안 배우니까. 우리가 배우는 한계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보시고 끝나는 겁니다. 대학교에서도 딱 30분까지밖에 안 해요. 대학교에서도. 왜냐면 대학교 같은 경우 유기화학 이런 데 가서는 뭘 배우냐? 거기에서는 전이원소들을 배우기 시작했어. 우리가 배우는 건 전형 원소라는 것들을 배워. 전형 원소. 그러니까 형태가 딱 정해진 것들이지. 그러니까 막 성질이 바뀌지 않는 것들. 근데 우리가 대학교에 가면 성질이 좀 바뀌는 것들. 철 같은 경우 전자를 버리는 게 좀 다르죠. 항상 몇 개를 버리는 게 아니라 2개를 버릴 때도 있고 3개를 버릴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그 성질이 달라진 그런 놈들은 나중에 그때 대학교 가서 배우시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 그 정도에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학과는 안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화학과가 아닐 때는 뭐 그런 건 안 배우겠죠. 예를 들면 뭐 철학과인데 그런 거 배울 리는 없을 거고요. 대학교 1학년 되면 뭐야? 문과 같은 경우 말고 이과 같은 경우 수학을 배우는데 대학 수학 배워요. 재밌어요. 배웠습니다. 네? 나 배웠냐고요? 예전에 막 그거 수학 그 재밌어서 그것도 샀었는데 책을 더 사서 봤었는데 더 사는 게 아니었어. 그때부터 흥미가 뚝 떨어져가지고. 적분을 배우죠. 예. 미분을 배우죠. 예. 중적분 알아요? 편미분. 중적분, 편미분 그런 것들을 대학 수학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룹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때 재밌었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죠. 뭐.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죠. 자 밑에 가십니다. 자 이온 반지름과 이제 69조 이온 반지름과 양이온 반지름과 음이온 반지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은 경우는요. 요거를 지금 쓰시는 내용이 거기 있는 공간에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온 반지름 축성 나왔죠? 같은 중입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반지름은 원자 번호 커질수록 작아집니다. 똑같아요.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화가 증가해서 핵과 전자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세 가지 누구를 얘기할 거냐 여기서 봅시다. 내가 질소를 얘기할 거고 산소를 얘기하고 플로온을 얘기합니다.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양성자 수 몇 개입니까? 7, 8, 9이죠. 전자수 몇 개입니까? 7, 8, 9이죠. 껍질은 어떻게 해요? 껍질? 다 2개죠. 그러면 유효핵전은 어떻게 돼? 유효핵전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커, 얘가 제일 두 번째. 누가 제일 작아요? 지수가 제일 작죠? 그래서 원자의 크기는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크고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 누가 제일 커요? 지수가 제일 커요. 유효핵전은 작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건 이해됐어? 원자를 물어보서 지금 원자부터 가는 겁니다. 원자. 번호가 커지죠. 자 이렇게 번호 커지죠. 번호 증가할수록 뭐가 커진다 그랬어? 유효액전화가 커지죠. 그럼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화 커지니까 크기는 작아진다. 유효액전화 커지고 크기는 작아진다. 됐죠? 그러면 두 번째, 얘가 이온. 지금 누구야? 원자를 얘기했으니까 이온도 한번 봅시다. 이온 누구 있을까요? N 몇 마이너스? 3 마이너스. O 2 마이너스. 그다음에 F 마이너스. 왜냐면 다 10개를 가진다는 얘가 뭐야? 양수가 7, 8, 9개고 이렇게 되죠. 껍데기 다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10개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전자의 반발력 같다가 되죠. 껍질 같다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누구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는 누구가 결정하는 얘가 원자의 크기를 결정시켜 주는 거예요. 핵전화는 따봐야 돼. 핵전화는 누가 크다? 얘가 제일 크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또 갑니다. 나트륨 갑시다. 똑같이 내가 지금 음이온 했잖아. 얘가 그냥 양이온도 갑시다. 나트륨 있을 것이고요. 마그네슘 있을 것이고요. 알루미늄이 있겠죠. 11, 12, 13 이렇게 되죠. 전자수도 몇 개? 11, 12, 13 껍질 3개.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유효액자는 누가 커요? 알루미늄. 그 다음에 크기 이렇게 되죠. 번호가 증가됩니다. 크기는 작아지죠. 똑같아요. 그럼 누구야?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몇이야? 알루미늄 이온. 그럼 11, 12, 13 똑같죠? 전자 10개, 10개, 10개. 껍질 2개. 2개. 이온이 됐으니까 껍질 버려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효액잖아. 얘가 커요. 똑같잖아요. 그럼 똑같이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뭐야? 방금 얘기했던 이온들의 전자 배치, 이온들의 크기입니다. 뭐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이라는 얘기예요. 자, 같은 주기 나왔죠? 음이온과 양이온의 반지름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아진다.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액수랑 증가하여 핵과 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됐죠? 두 번째 갑니다. 같은 쪽 양이온과 음이온의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커진다.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껍질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따라왔었죠. 이해되세요? 일단 바로 밑에 등전자 이온의 전자 배치 있죠.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보여요? 등전자 이온 보이세요? 뭐래? 등전자 이온은 전자수가 어떻게 된다? 똑같은 거죠. 전자수가 동일한 이온들을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는데 등전자 이온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 반지름 작아진다. 자, 이제 이거 두 개 합칠 거야. 합칠 거야. 합칠 거야. 나 보셔요. 나 보셔. 합칠 거야. 에이, 같이 써놓을 것이 괜히 두 번 썼네. 힘들게. 그 다음에 18조가 났습니다. 몇 마이너스? 5 F M A M G A L 이렇게 되죠. 자, 양성자 줍시다. 양성자. 전자 그다음에 껍질 크기 이렇게 봅시다. 쭉 해서 됐죠? 아실이 없구나. 여기요? 그럼 크기 어디? 여기서 보시면 됩니까? 여기서 차이 납니다. 확 차이 납니다. 껍질 차이가 2개, 3개로 났으니까 얘가 크기가 커요. 크기는 이해됩니까? 껍질 때문에 그래. 껍질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껍질에서 그럼 같은 껍질이죠. 그럼 어떻게 번호 큰 놈이 크다, 번호 작은 놈이 크다. 얘가 제일 크다. 1번, 2번, 3번 이런 순서가 되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번호 작은 놈이 크다.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되죠.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윤나 됐니? 근데 두 번째 뭐 있어? 얘가 전자가 몇 개야? 양성제, 양성자 이거부터 보시면 양성제가 누구냐? 그다음에 다 이렇게. 그냥 등전자 이온이라고 부르죠. 전자 똑같은 거죠. 일단 볼까요? 다
다 엎드릴게요. 얘가 뭐야? 같다죠. 네. 그럼 여기서 누가 결정시켜주는 거야? 양상적. 얘가 크기를 결정시켜주는 거야. 그럼 누구야? 이게 유효했잖아죠.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커요. 그 다음. 됐어요? 이게 등전자 이론이죠. 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어떤 거 나옵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 2, 3주기 요게 나와요. 혹은 3, 4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3, 4주기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주로 나오는 건 2, 3주기가 나와요. 등전자 이온할 때 됐어? 3, 4주기 누구와 누구? 칼륨, 칼슘, 황, 염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긴 해요. 왜냐면 등전자니까. 전자 18개를 갖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됐습니까? 적을 거 적어주셔요. 상대성, 시간의 상대성 겁나 느리게 가네. 나도 오늘 느낍니다.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고 있구나. 그렇죠. 아까 전부터 계속 보는데 9시밖에 됐습니다. 4시간이라면 왜 거기 오늘 좀 빨리 갔어? 아니요. 그건 아니지. 네. 한참 넘었지. 그러니까 하루가 길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길어요. 지금 6시에 일어났으니까 하루가 길지. 자퇴. 자퇴만큼 안 좋은 게 없습니다 지금. 아니 자퇴 못해요.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갈 수 있는 확률이 그냥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죠. 저도 윤서를 공부하는 거 참 저희 반에 정시한다고 자퇴하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공부를 못하는 친구인데 자퇴를 해서 최근에 월드컵 본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공부를 해서 정시를 가겠다라기보다는 핑계로 모르지 진짜 그럴 수 있는데 일반적인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핑계로 보이는 게 많죠. 근데 애들이랑도 잘 지내고 학교 생활도 잘했는데 갑자기 자퇴. 자퇴를 하는 경우는 정말 진짜 그렇게 해야 자기가 아주 뚜렷하게 주관을 갖고 있어야 자퇴를 할 수 있습니다. 자퇴를 해서 어영부영 해버리면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돼버리죠. 솔직히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뭐 다르게 좋을 건 없는데 자퇴를 한다, 고등학교 졸업했다 무슨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명확한 주관이 없는 경우에서는 자퇴를 하는 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도 없죠. 그건 친구 인맥 자체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학교를 가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 좋은 학교를 가면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모였으니까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사회 진출했을 때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럼 다 인맥이 되죠. 인맥, 우리나라 인맥을 무시를 못해요. 정말로. 학원들도 인맥이 되게 큽니다. 학원들도 어디 와서 누가 수업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다 알아야 소개를 해주죠.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뭐든지 다 그래. 됐습니까? 다 적었어요? 자 밑에 갑니다. 자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설명 다 드렸습니다. 밑에 중성 원자와 이온 반지름 사이의 관계. 자 양이온은 어떻게 됩니까? 양이온은 원자 반지름이 커요? 이온 반지름이 커요? 원자. 원자 반지름이 커요. 그러니까 작아졌다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1보다 작다라고 하고요. 음연은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인데 전자 친화도는 요즘에 안 나와요. 내용이 빠졌으니까 없어도 돼요. 뭐만 하시면 되냐? 이온화 에너지만 보시면 돼요.
얘들아 지난번에 전자껍질 얘기했어요. 기억하셔요? 네. 자, 전자껍질이 뭐였습니까?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 에너지 궤도, 이걸 보고 전자껍질이라 불렀죠. 맞습니까? 집중 좀 하세요. 이제 약간 소란스러워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헛소리해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헛소리 안 할게요. 수업 끝날 때까지. 자, 중요한 건 전자껍질이 무엇입니까? 전자껍질. 전자가 존재하는 에너지 궤도, 에너지 중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봐봐. 내가 수소 원자를 했어요. N이 1이죠. 2고요. 3, 4, 5, 빠바바 무한대. 됐죠? 그럼 수소는 전자 몇 개 있어요? 하나 있다는 얘기는 여기 있다는 얘기죠. 전자가. 맞아요? 그럼 생각해봐. 지금 현재 이 전자는 누구 거야? 누구 거냐고? 수소 거죠. 수소가 갖고 있으니까 수소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걸 수소계 아닌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죠. 무한대로 가버리면 되죠. 무한대는 그러니까 도망간 거잖아. 그러면 이건 이 전자는 누구 거야? 프리 자유죠. 이제 구속 전자. 얘를 구속 전자라고. 구속 전자. 구속되어 있는 전자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자유전자라고 하는 것들은 도망쳐서 나가버린 거죠. 자, 근데 잘 봐. 이 구속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 에너지, 여기서 이 에너지를 뭐야? 누구가 되기 위한? 전자를 잃고 뭐 하기 위한? 양이온이 되기 위해 흡수해야 하는 에너지. 에너지 이걸 보고 뭐라 불러요? 이온화 에너지를 불러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 불러요. 이해됩니까? 그럼 얘들아, 그럼 여기서 니네가 먹을 거죠. 이온화 에너지는요. 기억하셔요. 이온 에너지 기억하셔요. 뭐라고 볼 거예요? 이온 에너지. 핵과 전자 사이의 뭐가? 유효 핵 전하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유효액전화 크다라는 얘기는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세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끊으려면 그만큼 많은 힘을 줘야 돼, 적은 힘을 줘야 돼? 많은 힘을 줘. 그래서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거 뭐냐? 같은 주기에서 일반적으로 100%는 아닙니다만 번호 증가할수록 됐어? 번호 증가할수록 뭐 커져요?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됩니다. 이온화 에너지 증가됩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번호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집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기억하실 거 이거야. 이온화 에너지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2족과 13족 예외고 15족과 16족 예외입니다. 원래는 누가 커야 돼? 어? 반이 예외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긴 하죠. 근데 일단 보면 2족하고 13족 보면 어떻게 돼? 자, 이온에는 이렇게 돼요. 봐봐. 빵 1, 2, 13, 14, 15, 16, 17, 18 이런 식으로 빵 이렇게 간다는 거야. 예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어떻게 돼? 이온화 에너지는요. 뭐가 됩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뭘 하기 위한? 전자를 이온이 되기 위해 공급하는 에너지죠. 맞아요? 양이온이 되기 위해 필요한 공급하는 에너지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여기서 결과적으로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크면 어떻게 될까? 이온과 에너지는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돼? 수소는요 딱 저렇게 정해져 있어요. 1310입니다. 이온 에너지가. 근데 또한 이온 에너지 몇 차까지 있어요? 이온 에너지는 몇 차까지 봐봐. 하나 띄어내고 또 띄어내고 띄어내고 또 띄어내죠. 그럼 봐봐. 이온화 에너지는 차수가 진행됐어요. 커진다라고 해요. 왜 커져요? 전자가 없어진 거야, 많아진 거야? 뜯어냈으니까. 많아진 거야? 적어졌죠. 적어졌다는 얘기 유효액전하고 커져야 작아져요. 유효액전. 봐봐. 그럼 이렇게 설명할게. 봐봐. 여기서 플러스가 있을 것이고요. 전자가 하나, 두 개 있고요. 그 다음 바깥쪽에 5개 있다 생각합시다. 이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를 띄어냈어. 전자 몇 개야? 4개죠. 그럼 유효액전은 커져야 작아져요? 전자가 적어졌다는 얘기 반발력이 적어졌다는 얘기잖아. 그럼 유효액전은 커지겠죠. 그럼 이온화 에너지 더 커져야겠죠. 또 버리면 또 유효액전화가 더 커지니까 더 큰 힘을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우리가 지금 볼까? 지난번에 내가 여기서 이온화 에너지는요. 자, 보셔요. 자, 보셔요. 다전 이건 수소죠. 수소죠. 근데 다전자 문제에서 누구부터 전자를 뜯어내니 가장 많은 전자부터 띄어내는 겁니다. 전자를 뜯어내는 거지. 어디부터 뜯어낸다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부터 뜯어낸다고. 그럼 생각해봐. 첫 번째는 만약에 봐봐. 내가 얘가 10을 가져야 돼. 예를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0을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 거야. 도망가는 게. 이게 무한대로 가려면 이렇대. 됐어? 근데 여기에서 전자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게요. 얘가 6, 5, 3, 2라고 합시다. 됐죠? 그럼 누구부터 뜯어내요? 얘 뜯어내죠. 얼마 줘야 돼요? 4를 주면 되죠. 그래 6, 4, 10이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얘보다 에너지가 많아지고 적죠. 그럼 다음에 뜯어낼 거 아니야. 그럼 얼마 필요해요? 5가 필요해요. 그럼 두 번째 띄울 때 첫 번째 1차보다는 2차가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유효액전화로 설명하면요. 유효액전화 설명하면요. 이거 지워도 상관없죠. 이거. 그러면 유효액전화 설명은 어떻게 해요? 유효액전화 설명은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이걸 뜯었다고 생각해. 뜯었어요. 뜯었죠. 뜯었어요. 뜯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자가 없어졌죠. 그럼 전자 몇 개입니까? 그러면 같은 껍질 사이에 있는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죠. 감소하면 유효액전 어떻게 됩니까? 증가죠. 같은 껍질의 됐어요? 같은 껍질에 가려막기 효과가 감소하죠. 그럼 결과는 누구냐? 유효액전화 어떻게 돼? 그렇죠. 증가되죠. 됐어요?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야? 이온 에너지가 커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나 더 설명하면 자 1S야
전자 두 개 있죠? ES입니다. EP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전자 어떤 거부터 뜰래? 전자 어떤 거부터 뜰래? 응. 얘부터 뜰래? 아니 안 되죠. 얘를 뜯어야 돼요. 왜? 잘 봐. 일단 누가 에너지가 커요? 얘가 크죠. 네.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애들과 여기에 있는 애들과 요 애들을 이 놈의 전자를 보면 누가 제일 안정이에요? 얘가 가장 안정이죠. 둘 중에 뭐야? 먼저 하나부터 뜨는 거야. 왜? 전자가 두 개 있으면 반발력 때문에 좀 불안정한 상태잖아. 됐어? 설진이 됐어? 그럼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전자가 있으면 얘가 뜯는 걸 훨씬 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적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떻게 되냐? 저 전자 껍질로 설명하면 이게 1이야, 2야. 됐어? 그럼 여기 살짝 뭐가 존재하니? ES, EP가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좀 크게 키우긴 했는데 이 중에서도 얘 두 개 있는 건 여기 있는 거야. 살짝 높은 곳에 하나 더 있어. 그럼 여기에 전자가 하나, 두 개 있고 여기 밑에 두 개 있고 밑에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부터 뜯어내면 돼? 뭐가 되겠어? 요거부터 뜯어낼 거야. 그다음 또 그다음부터 뜯어내지. 요거. 그 다음에 뜯어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밑에 갑니다. 중요한 말 다시입니다. 자, 이온의 에너지가 뭡니다. 기체 상태 중소문자 1몰로부터 전자를 떼어내어 기체 상태에 안정된 양이온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보고 이온의 에너지라고 부르죠. 밑에 가시면 이온의 에너지 주기성분가 있을 겁니다. 리튬, 헬륨, 그러니까 수소, 헬륨, 리튬 나와 있죠? 보이세요? 그럼 여기에서 자 이거 하나 더 체크하십니다. 거기서 헬륨 동글뱅이 치세요. 헬륨 동글뱅이 치세요. 보이세요? 헬륨 왜 동글뱅이 칠 거야? 헬륨. 맨 그래프 중에 왜 동글뱅이 쳐야 돼? 가장 큰 이온화 에너지를 갖습니다. 뭐라고? 가장 큰 이온화 에너지 갖습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건 누굽니까? 헬륨이 제일 커요.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 예외죠. 2족과 13족입니다. 보셔요. 아까 예외는 누구 예외랬어요? 2족과 13족 예외랬죠. 왜 달라요? 2족과 13족 예를 들면 2족 베릴륨하고요 3족 13족 붕소를 씁시다. 얘가 베릴륨이죠. 얘가 붕소죠. 얘는 요걸 뜯어내야 돼요. 얘는 여길 거 뜯어내야 되죠. 누구의 에너지가 커요? EP가 커요? ES가 커요? EP가 더 크죠? 그럼 얘는 에너지를 더 많이 줘야 돼? 조금 줘야 돼? 조금 줘도 돼요. 에너지 많이 갖고 있는 걸 전자를 뜯어낼 거니까. 나경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뜯어내는 거니까 얘가 누구야? 원래대로라면 얘가 유효액제나 커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뜯어내기 어려워지는 거지만 얘가 EP에 있는 전자를 뜯어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뜯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더 작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봅시다. 13족, 2족과 13족 나있죠. 5비트의 종류가 달라져서 13족 원소가 에너지 준위가 높아서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다. 즉 에너지 준위가 줄 좀 에너지 준위가 높아서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다 했지. 줄잖아. 에너지 준위가 높다는 얘기 무슨 소리야?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많다는 얘기야. 됐어요? 적어서 에너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많다라고 적어주시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 30분밖에 안 남았어. 진짜? 35분. 알았어. 35분. 나 분명 55분에 끝내려는데 방금 너 때문에 몇 시였다. 아니다. 얘가 산수를 못해요. 자 갑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근데 15족 16족이죠. 15족 16족 이렇게 됐어요. 자 ES 안 쓸게요. ES까지 똑같은 ES니까 질소하고 그다음에 16족이니까 산소 이걸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어떻게 돼요? 얘는 누굴 뜯어내면 거지? 얘를 뜯어내야 되죠. 얘는 요걸 뜯어내면 돼요. 누구의 에너지가 많아요? 얘 거, 얘 거. 아래 게 에너지가 많죠. 그러니까 얘가 쌍이잖아. 쌍이란 얘기는 그만큼 안정이야, 불안정이야? 불안정하니까 얘를 뜯어내기 훨씬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뜯어내야지 뭐가 될 수 있어?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뜯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6축이 원래 커야 되는데 실제로 작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15, 16쪽 요거 기억하시고요. 됐습니까? 밑에 갑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아까 전에 내가 뭐랬어? 전자를 뜯어내서 이온화 에너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밑에 가세요. 기체 상태의 중성원자에서 전자를 순차적으로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차례로 제1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 제3 이온화 에너지라 부릅니다. 됐죠? 밑에 순차가 증가할수록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감소하고 전자와 원자 핵 사이의 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커집니다. 줄 좀 틀어주실 거. 순차가 증가할수록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감소하고 다 줄 치세요. 됐죠? 중요한 말이고. 근데 밑에 보면 뭐 있습니까? 자, 원자과 전자를 모두 떼어내고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낼 때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함으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크기 변화로부터 원자과 전자에 개수할 수 있다. 줄 좀 틀어주세요. 원자과 전자를 모두 떼어내고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낼 때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한다 라고 돼 있죠. 줄 좀 틀어주세요. 그거. 이걸 갖고 뭘 찾아냈다? 아, 얘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구나 라는 걸 찾아. 이게 몇 쪽이구나 라는 걸 찾는 겁니다. 됐어요? 바로 밑에 보면 뭐 있습니까? 나트륨 있죠? 나트륨 몇 쪽이야? 우리가 알고는 1쪽입니다. 그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1 이온화 에너지는 496이죠. 제2는 얼마입니까? 아, 몇 배 정도 증가됐습니까? 거의 한 9배, 10배, 9배 정도가 되겠죠? 9배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이것처럼 배수가 큰 겁니다. 숫자가 큰 게 아니라 배수가 큰 게 중요한 겁니다. 몇 배가 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 한 9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얘는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띄고 제2가 그렇게 컸다는 얘기는 원자과 전자 몇 개? 하나라는 뜻이에요. 마그네슘 몇 개야? 두 개죠. 왜? 738, 1451, 7733 됐습니까? 그럼 제1 이온화 에너지만 비교합니다. 나트륨이 커요? 마그네슘이 커요? 마그네슘이 컸다는 얘기는 원자과 전자가 크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번호가 크다는 얘기잖아. 맞아. 근데 알루미늄 보세요. 얼마입니까? 578이죠. 아까 전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야? 제1 이온화 에너지를 얘기해요. 뭐라고?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말한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이온화 에너지는 뭘 뜻하는 거야?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말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 좀 적으세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몇 차까지 있을까요? 4차. 왜요? 여기 4차까지. 전자개수. 어? 전자개수. 그렇지, 전자겠어. 누구까지? 전자 수까지 존재합니다. 빨리 하고 3단은 갈 수 있겠다. 그 됐습니까? 근데 전자 친호도는 그냥 넘길게요. 몰라도 돼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전기 음성도 나와있죠? 얘들아, 전기 음성도 외우셔야 돼요. 전기 음성도 외우셔야 돼요. 다요? 아니요, 몇 개만 체크할 겁니다. 몇 개만 체크할 거다라는 얘기는 왜 이게 필요하면요, 얘들아, 여기서 전기 음성도는 분자의 극성이라는 거에서 써먹을 거예요. 3단원에서 써먹어요. 언제 또 써먹냐? 4단원에서 한 번 더 써먹습니다. 4단원에서 한 번 더 써먹는다는 얘기 뭔 소리일까? 4단원에서 뭐 있어?
산화수 그때 써먹을 거.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꼭 외울 거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자, 밑에 봅니다. 전기음성도 두 원자가 전자를 공유하여 결합을 형성한 분자에서 줄중천하 분자에서 원자가 전자쌍을 당기는 힘을 상대적인 수준한테 놓는다. 됐어요? 다시 한번 뭐라 써? 뭐라 써?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분자에서. 맞죠? 네. 그럼 뭐야?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정도. 따라서 18쪽에서는 없다야. 왜 18쪽에서 없어요? 공유 전자쌍이 결합을 안 하니까요. 공유 전자쌍을 안 갖잖아. 그래서 없어요. 됐어요? 그럼 또 갑니다. 뭐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보셔요. 전기 음성들은 작죠. 전자쌍을 빼앗겨요. 빼앗겨서 뭐가 됩니까? 양이온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음이온들 어떻게 됩니까? 비금속 원소는 어떻게 됩니까? 빼앗는다. 맞나? 단어 맞지 이거? 나 국어를 잘 못해. 우리 국어 시간 아니라 괜찮아. 원래 뭐야?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그러니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을 하면요, 한 놈은 완전 뺏기는 거고 한 놈은 뺏어와요.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 되는 이온 결합이 되는 거고요. 비금속끼리는 어떻게 돼? 둘 다 뺏으려고 하죠. 그때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1페이지 갑니다. 이거 외우시는 겁니다. 자, 수소는 외우셔야 돼요. 6.1이죠. 여기서 기준이 있어요. 기준. 전기 음성들은 기준이 얼마냐? 플로린. 4.0. 얘가 기준이 4.0. 자, 플로린이 있고요. 산소 있고 질소 있고 탄소. 얼마? 4.0, 3.5. 그럼 얘는 얼마겠어? 얘는 얼마겠어? 이렇게 되죠. 그거까지 외워야 돼요. 외워야죠. 4.0, 5. 그 다음에 CL도 하나 외우세요. 3.0입니다. 요 정도 외우시는 게 기본이에요. 이 정도 외우시는 게 기본이에요.
됐습니까? 금속성이 클수록 전기 음성도가 작고요. 비금속성이 클수록 전기 음성도 커요. 분홍색으로 써야겠다. 이게 뭐죠? 주기율 표정이죠. 됐어요? 힘들지? 근데 약간 각성한 것 같아요. 각성한 것 같아. 그럼 됐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민지, 빨리 와요. 고개를 들라. 나이 또 2시간 동안 집에 가야 된다고. 집에 가는데 2시간 걸린다고. 내 기분을 알겠어. 난 방학 때 이걸 맨날 한 거야. 7시 반에 학교 갔다가. 그럼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갑니다. 아, 진짜. 아직 안 됐어? 아니, 괜찮아. 천천히. 괜찮아. 글씨 쓰는 것도 엄청 빠른데 왜 이렇게 느려? 전체적으로. 됐어요? 자, 밑에 갑니다. 이제 71쪽 화학적 성질의 규칙성 나왔죠? 자, 알칼리 금속은 1쪽을 얘기해 1쪽. 그래서 비금속인 수소를 제외하고 주기율표 1쪽에 속하는 금속 원소라고 되어 있죠.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늄, 세슘 이런 게 있고요. 칼륨의 성질을 보면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보면 같은 주기에서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가 가장 작아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됩니다.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원소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산소 같은 다른 원소와 결합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성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 혼자 있지 못한다는 얘기죠. 얘들 같은 경우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하고요. 됐어요? 다시 말하면 수소기체가 뽀글뽀글 발생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어떤 실험실에서 뭐 폭발 사고 일어났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이런 나트륨 나트륨 물에 넣기. 이런 것들 아니면 알칼리 금속들을 실험하다가 사고 난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뭐 황산 뭐 이런 것들 같이 실험하다가 터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대학교에서 실험실에서 사고 나는 경우 종종 꽤 있습니다. 됐죠? 뭐 그런 경우 있다. 근데 실험실 같은 데 보면 밤에 새벽에 있으면 소리가 막 나요. 귀신들이 다니거든. 귀신들이 있다고 실험실에. 무슨 귀신이요? 뭐 자살한 귀신도 있고 자살한 선배 귀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 거. 새벽에 보다 보면 별의별 다 보인다. 아 진짜로 도망치라는 신호 아니에요 그러면? 못 도망쳐. 밖에서 잠궈서 문을 도망치려면 한 4, 5층 되는 높이에서 뛰어내려야 돼. 도망치다가 귀신 됐네. 그럴 수도 있어. 생각해봐. 딱 밖에서 내가 딱 밖에 나갔어. 야외에 이제 뭐 옥상 같은 데 갔어. 보면 불빛이 번쩍번쩍번쩍해. 사람들이 막 한참 막 그 금요일날 밤 불금이라고 나와서 놀러 막 가고 있어. 근데 난 여기서 눈앞이 번쩍번쩍. 갇히고 있어. 이 건물에 나 혼자 있어. 와, 슬프지. 왜 혼자예요? 선배 귀신들도 있잖아요. 그건 잘 때 와. 잘 때 누우면 소리가 들려. 가만히 있으면 소리 안 들리는데 가만 누우면 소리 들려. 뭐라 그래요? 달그락. 문 여다 완성시키지 못했던 실험을. 문 여닫는 소리 들리고 물 트는 소리 그러니까 뭐 서랍 있잖아. 여닫는 소리 들리고 물 트는 소리 들리고 막 그래. 분명히 이 건물에 나밖에 없는데. 심신이야. 뭐라 그랬다고 진짜. 나경아 왜 화났어? 왜?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좀 잡아 빨리.
갑니다. 자,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고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므로 전자를 잃기 쉬워 반응성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할로젠 원소는 몇 쪽입니까? 할로젠은 17쪽을 얘기합니다. 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게 있는데 할로젠 원소의 성질 같은 쪽에서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가 커서 전자를 얻어 음이온되기 쉬워요. 그래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상온에서 두 원자가 결합해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홀로 존재하는 것, 즉 우리가 18쪽처럼 단원자 분자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이나 수소와 반해서 염을 생성하거나 수소화물을 생성합니다.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됐죠? 뒷페이지로 온다. 끝났네? 숙제네요? 어디까지 숙제일까요? 몇 개 없네요. 73, 아니 81페이지까지입니다. 81쪽까지 숙제할 거고요. 48문제네요. 됐죠? 네?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몇 개 없어요? 저번이랑 10문제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지난번에 60개 넘지 않았냐? 60. 그러니까 이번에 48개 한참 적죠. 여기 8개가 적은 거 아니야? 저는 실 거죠. 어? 저는 더 못 내요. 진도를 다 못 본다기 때문에. 자, 누구니 82쪽 겁니다. 이온 결합 겁니다. 전화 가요? 근데 더 나가죠. 시간도 진짜 하나도 시간도 거짓말 안 남아. 치고 토할 것 같아요. 시간도 남았는데요. 울렁거려요. 자, 퀴즈 한번 쭉 피세요 이제. 와. 그냥 10분 동안 펴라. 야, 3분만 쉬다 합시다. 3분만. 3분만 쉬다 합시다. 3분만. 쉬었다 가세요. 3분만 쉬다 가세요. 토 안 합니다. 내가 공부하다 토하는 못 봤습니다 아직. 보여드릴게요 제가. 생일에 할 짓이냐고. 진짜 내가 민영 선배 존경하고 보라색 지역해요. 월등을 존재하지도 않을 계획도 없었는데. 야 내일 그거 하면 청소 짤 수 있음. 10시에 오라 했다. 10시에 오라 해가지고 청소 10시 준비했어. 진짜 안 해? 네 시간도 안 한다 그랬는데 청소 1시간 째려고 1년을 갔다 왔지. 아니 근데 가서 쌤은 안할 건데 옆에서 세우는 거잖아. 이거 내 써보는 건가? 너 솔직히 할 거야? 응? 혹시 숙제를 안 한다고? 자주 하는데? 왜? 아 맞다. 과학 계속 이 시간 픽스. 진짜 이런 활동이랑 들어가나 싶어? 같이 가자. 근데 어디 가는 거야? 너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안 돼? 몇 번을 가는 거야?
야 이제 차 어디 갔어? 정신 차리지 않았어? 탈주했어? 탈주했어? 화장실 갔어? 자기라 힘들어 오늘? 왜 힘들어 보여 우리? 왜 그래? 왜? 이제 뭐 고민이 많아? 다 끝났어 이제? 얼마 없어 맞지? 내가 영상 끊었나 안 끊었나 모르겠다 안 끊었냐? 아이고 큰일 났다 잠깐 멈춰야 되는데 자 약 3분 정도 시간을 지났고요 3분 정도 쉬었죠? 맞죠?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제 수업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행복하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자 우리가 이거 여기서 나와 있는 거 뭐 배웠냐? 이건 통합과학에 배웠던 그대로 똑같이 나온 거죠 통합과학 때 화학 결합했었어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나온 거야 화학 통합과학에 나오는 거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어? 못 들었어 안 배웠어요. 안 배웠다고? 배웠어요 아니 안 배워도 되겠다. 안 배워도 되겠다고요? 그럼 배워야 되죠 한 번 더 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내가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와 누구의 결합을 보고 이온 결합이라고 부를 거야 누구와 누구? 금속과 비용. 그렇지 다시 봅시다 일단 어딥니까 누구야? 네? 금속 비용적. 이렇게 되죠 맞아?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야 그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날 때는 왜 이온 결합이니? 야 얘는 전기 음성도가 커요 작아요? 그렇지 작죠 얘는 어떻게 돼? 커요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죠 전자가 이동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기 음성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예 전자를 뺏기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 얘가 뭐가 됩니까? 양이온이 되겠고요 얘는 뭐가 됩니까? 음이온이 되겠죠 이렇게 결합합니다 이게 뭐야?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밑에 보자 이온 결합 이온의 형성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접근하면 서로 전자를 주고받아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을 형성한 후 이들 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여 결합이 형성됩니다. 정전기적 인력 즉 플러스 전하를 띠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결합한다는 얘기죠. 이온 결합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을 보고 얘기를 해요. 됐죠? 자 이온 결합은 예를 들면 NaCl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야 얘들아 NaCl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NaCl 같은 경우는 분자야 분자가 아니야? 왜? 이온 결합을 됐으니까 뭐? 조금만 더 이온 결합으로 돼서 뭐였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라고 못 부릅니다. 이유는 뭐냐면 분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몇 개의 원자가 모여서 성질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알고 있을 때야. 근데 얘 몇 개가 모여서 성질을 나타내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몇 개가 모여서 어떤 특별한 성질을 나타내는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화학식이라는 걸로 설명하고요. 또 하나 애들 같은 경우는 간단한 실험식으로 나타내요. 실험식이라는 얘기는 약분을 시키라는 얘기야. 약분시킬 수 있으면 약분시켜서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NA와 CL이 1대1의 개수 비로 결합을 쭉 한 거예요. 이걸 보고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NaCl은 자 이온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이온 존재하죠. 하는데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즉 얘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결합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는 합치면 빵이죠. 그래서 얘는 이온 결합은 중성으로 표시하죠 항상. 됐습니까? 그 다음 밑에 가서 뭐 있습니까? 자 실제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한 쌍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 없이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이온 결합해서 3차원적으로 서로 둘러싸여 배열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라는 거 쭉 나와 있으면 되겠고요. 2번에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 나왔을 겁니다. 이온 결합 비율을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난 게 이온 결합물의 화학식이라고 그러죠. 간단해요. 자 여기서부터 Na 숫자 앞에 뭐 있어? Na 플러스 앞에 1이죠. Cl 마이너스 앞에 상대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CA, CL이라고 생각합시다. CA 몇 플러스? 2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그럼 숫자가 크로스로 가면 CA, CL2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누구의 전하량과 양 전하량과 전하량이 어떻게 돼요? 같아요. 양 전하량과 전하량이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얘가 플러스 2짜리가 1개죠. 더하기 마이너스 1짜리가 2개입니다. 맞아요? 그럼 합입방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 중성이 되면서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밑에 갑니다. 자, 이온 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가 있을 거야. 이온 결합 여기가 중요해요. 자, 여기가 거리고요. 여기가 결합 에너지라고 그러죠. 에너지.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뭐가 될 거냐?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게 뭐냐? 이게 반발력이에요. 얘가 인력이고요. 얘 흰선이 인력과 반발력의 합이고요. 자, 거기 뭐 있습니까? 첫 번째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있죠. 자, 보십니다. 여기서 잡아봐. 여기가 R0라고 하실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얼마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라고 보죠. 원래는 이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얘가 서로 결합을 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로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겠죠. 그럼 서서히 다가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보면 여기서 A 구간이라고 보실 거고요. 여기를 B라고 할 것이고 여기를 C 구간이라고 볼 겁니다. 그럼 A부터 가실게요. A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죠. 다 보셔야 돼요. 멀리 떨어지신 거 어떻게 됩니까? 다가올수록 인력이 강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라고 하는 거.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불러? 무슨 법칙? 블록 법칙이라고 불러. 전기력은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라고 얘기해. 그럼 다가올수록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럼 인력이 세지는 거죠. 그럼 인력이 세졌다는 얘기 뭔 소리야? 나봐봐. 인력은 이온과 이온 사이의 핵 사이 혹은 전자끼리의 반발력도 조금 커지는 거지. 그래서 반발력도 조금 증가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인력이 좀 더 강하게 됩니다. 됐죠? 두 번째, B는 뭡니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고. 봐봐. 자, 인력과 반발력이 같지는 않아요. 같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력과 반발력이 어떻게 됩니까? 균형을 이룬다. 괜찮아. 됐습니까?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룬다라고 보는 거예요. 같다는 소리가 아니라 균형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뭐야? 최소예요. 그러니까 최소라는 얘기는 뭐야? 가장 뭐라고? 안정하다. 그래서 이때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갑시다. C는 어떻게 해요? C는 반발력 급증. 급하게 증가되죠. 확 증가되죠. 됐습니까? 그럼 어디에서? 이 R0라고는 이 거리가 뭐야? 핵간 거리가 되죠. 됐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됐어요?
자, 거기서 보시면 이온 결합 형성과 에너지 변화라는 거 지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쓸 거 쓰셔요. 자꾸 안 되고 있으면 쓰시래요. 요거 하고 끝낼 겁니다. 오늘 수업도 안 나갈 겁니다. 걱정 마세요. 요거 하고 끝낼 겁니다. 민지야 눈 떠.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어요. 승질 내지면서 요거만 마무리 수 적어줄게. 나경 생일 축하해. 2시간 넘지 않았니? 2시간 더 남았네. 2시간 5분 남았네. 그래도 얘기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잖아? 네가 행복하니 나도 행복하던가. 다음 주는 숙제 확인하고요. 네, 여기서 뭘 볼 거야? 여기서 진도 나갔던 거 좀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쭉 됐죠? 이제 이온결합, 본결합 나올 거고요. 여기서 이제 배울 거예요. 이온결합, 본결합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나올 거냐, 얘들아? 구조, 극성, 뭐 이런 것들 나올 거예요. 민지 머리 긴다. 제일 길걸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했습니다. 학교를 가시느라 힘들었을 거고, 그다음에 오늘하고 힘드셨겠죠. 일단 여기까지 갑시다. 오늘 됐죠? 숙제 해놓고 오시고, 그다음에 뭐 하셔야 됩니까? 설날 떡국 많이 드시고, 네, 돈 많이 버시고, 됐어요? 진짜 화요일에 와요? 수업해야죠. 월요일까지 빨간 날인데. 월요일날 빨간 날이고 월요일날도 수업합니다. 네? 다른 학원 월요일날 수업합니다. 여기도 수업합니다. 이거 요번 나왔습니까? 주 금요일날 수업하는 애들이 있죠. 애들이 금요일날 수업 못하니까 월요일날로 수업합니다. 월요일날 아침 낮 12시부터 수업합니다. 걔네들. 선생님은 할 줄 알았어요. 예?